개념의 디테일을 잡다 박상하 수학 2강입니다.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약수와 배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하는데요. 이 6의 약수라고 하면은 6을 1로도 나눠 떨어지죠. 2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도 6으로도 이렇게 6을 나눌 수 있는 수들을 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배수는 우리가 구구단 생각해 보시면 돼요. 6일은 6, 6이 12, 63, 18, 64, 24, 6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배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밑에 있는 8의 약수를 모두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1로도 나눠 떨어지고 2로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는 안 나눠 떨어지죠? 4로 나눠 떨어지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8 이렇게 되죠. 뒤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서 8이 되는 거를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긴 안 나왔지만 8의 배수 또 한번 구해보면 8 곱하기 1, 8, 8 곱하기 2, 16 이런 식으로 8 곱하기 어떤 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8의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이제 자연수여야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약수는 나머지가 0인 수다. 즉 나눠 떨어지는 수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수를 구하는 방법. 약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누어 보는 거예요. 6의 약수라고 하면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그런데 4로 나누어 보려고 했더니 나머지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눠서 나머지가 안 생기는 것들을 찾아보는 건데 이것보다는 방법 2번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곱으로 찾으라고 한다면 1하고 뭐를 곱해서 12가 되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거부터 1, 그 다음에 12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순서대로 할 수 있죠. 곱해서 12가 되고 곱해서 12가 되고 곱해서 12가 돼서 이제 남는 게 없도록 이렇게 쭉 쓰면은 훨씬 더 빠르게 약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배수 판정법을 잘 알아두면 어떤 수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수의 배수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반복되는데 한번 잘 알고 있는지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의 배수. 자, 끝이 2의 배수거나 아니면 0으로 끝나겠죠? 5의 배수는 0 또는 5로 끝나면 이 수는 5의 배수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배수는 10, 100, 1000 이런 친구들 끝이 다 0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다 10의 배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제 아마 여기 앞에 세 가지는 충분히 많이 익숙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로 끝나면 이거 4의 배수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50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5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00이라고 하는 것은 4로 나눠 떨어진단 말이죠. 4 곱하기 25.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 곱하기 15 곱하기 25 순서만 살짝 바꿨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4를 품고 있기 때문에 4를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나머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뭘 해볼까요? 3, 1128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3100과 28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방금 봤듯이 3100 같은 경우는 31 곱하기 100이거든요. 근데 요 100이라는 거는 또 4 곱하기 25 이렇게 해서 4를 품고 있는 아이로 이제 쪼갤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두 자리만 봤을 때 요 뒤에 두 자리가,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28 4의 배수죠? 7, 4, 28. 그러면 요것도 4 곱하기 7 해서 이렇게 4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도 4로 나눠 떨어지고 뒤에도 4로 나눠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 전체 숫자도 4로 나눠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에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쪼갰을 때 그 쪼개지는 두 개의 수가 다 4로 나눠 떨어지면서 4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시를 한번 볼까요? 3250은 2, 5, 10의 배수일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서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끝자리 0이죠? 그러면 2의 배수가 맞구나. 5의 배수도 맞구나. 10의 배수도 맞구나. 자, 왜 이런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끝자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끝자리가 가장 빠른 힌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배수 판정법. 이번에는 3의 배수와 9의 배수, 6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저번 1강에서 우리 3의 배수 판단하는 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라고 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세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9의 배수도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면 이거 9의 배수네. 원래 숫자도 9의 배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요거를 한번 볼까요? 527. 527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제 각 자리 숫자를 더하면 14가 되니까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527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14가 이제 9의 배수도 아니기 때문에 9의 배수도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6의 배수. 6의 배수는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죠. 그러니까 2하고 3의 공배수를 구해보면, 공통의 배수를 구해보면 이제 6의 배수인데, 이게 6의 배수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주어진 숫자가 2의 배수인지 확인하고, 오케이, 통과. 1단계 통과. 그 다음에 3의 배수인지도 2단계로 확인해 봤을 때 통과. 이렇게 하면 이제 2단계를 거쳐서 6의 배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걸로 12 이런 걸 봤을 때 1단계. 2의 배수네. 그 다음에 2단계. 이거 3의 배수 되잖아. 그러면 결론 12는 6의 배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종합 판정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41,712라는 숫자가 있는데 끝자리가 2죠? 그러면 2의 배수구나. 그 다음에 끝에 두 자리 보이죠? 12. 요거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 묶어서 12로 봐야 됩니다. 끝에 두 자리가 10이니까 12는 4의 배수니까 요거는 4의 배수가 맞구나. 그 다음에 여기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하면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5가 되면 요 각 자리 숫자 더한 것도 3의 배수가 되니까 이 전체 수도 3의 배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9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수도 9의 배수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의 배수 맞다, 3의 배수 맞다, 4의 배수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6의 배수도 맞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의 배수는 왜 그럴까요? 요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1단계, 2단계 얘기했잖아요. 1단계 2의 배수 맞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2단계 3의 배수까지 맞는지 확인했더니 둘 다 통과했어. 둘 다. 그럼 최종 합격을 한 거야. 최종 합격 너 6의 배수야. 그래서 2의 배수이면서 and 3의 배수이기 때문에 6의 배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요거 6의 배수일까 왜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죠. 자, 약수하고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약수와 배수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12라는 것은 3 곱하기 4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약수와 배수가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의 배수는 12다. 왜냐면 3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는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12는 4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3하고 4라는 것은 12의 약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2는 3하고 4의 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을 곱으로 나타내고 약수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1 곱하기 18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2 곱하기 9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3 곱하기 6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18의 약수는 크기 순서대로 1, 2, 3, 6, 9, 18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쓸 때는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은 무조건 약수가 되니까 1하고 뭐를 곱해야지 18이지 이렇게 쓰고 약간 끝쪽에 그 다음으로 2하고 뭐랑 곱해서 18이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3이랑 뭐랑 곱해야 18이 되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더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 중간에 이 중간에 이제 4, 5가 있는데 얘네들은 곱해서 18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약수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스스로 풀어보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네모의 약수를 모두 쓴 것이에요. 네모는 무엇인가요? 뭐죠? 지금 잘 보면 힌트가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다 뭘로 동일하죠? 8로 동일하니까 8의 약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3의 배수가 되도록 네모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3의 배수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각자리 합이 3 배수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6하고 2하고 그 다음에 4하고 여기 10의 자리에 있는 네모까지 더했을 때 요거를 볼까요? 앞에 있는 걸 싹 더하면은 12가 되잖아요. 12 플러스 네모가 3의 배수야 돼. 3의 배수.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냥 0이어도 이 자체가 3의 배수가 되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선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0부터 9까지 숫자들만 가능한 거니까 이 10을 넘어가면은 당연히 여기 네모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2630은 어떤 수의 배수일까요?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끝자리가 0이니까 2의 배수다. 맞고 그 다음에 끝자리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끝이 0이니까 5의 배수도 맞고 10의 배수도 맞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두 자리를 봐야지 이제 4의 배수를 볼 수 있죠. 끝에 두 자리가 30인데 4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4의 배수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3하고 9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각자리 숫자를 더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0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0 이렇게 해봤더니 11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11이라는 것은 3의 배수도 아니고 9의 배수도 아니기 때문에 3의 배수도 안 되고 9의 배수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되는 거는 2의 배수와 5의 배수와 10의 배수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2하고 3의 배수가 둘 다 만족하면 6의 배수였는데 이거는 2단계에서 통과를 못해. 3의 배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6의 배수도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수의 배수인지
또는 약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복습 잘 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념도 역시 박상아의 디테일 수학.